자, 문제 31번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4번, 5번 먼저 볼게요. 4번요. 평균 분산 우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은 효율적 전선 맞습니다. 자, 우상향 모양을 가진다. 맞는 말이죠. 5번요. 무차별 곡선은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격적인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 결국에는 완만해집니까? 가파라집니까? 공격적이면 완만해진다. 역시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자, 2번, 3번은요. 상관계수를 묻습니다. 상관계수. 자, 2번 서로 다른 자산 간의 수익률 방향, 즉 수익률 분포가 서로 다를수록 상이할수록 분산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3번요. 상관계수가 1, 즉 플러스 1이면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맞는 말입니다. 1번 볼게요. 포트폴리오를 이루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자, 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아니죠.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겠죠. B자가 빠졌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킵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32번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순소득 성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 안 합니까? 고려 안 한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면 순현가는 0이 된다. 똑같은 말이죠. O입니다. 3번요. 채무 불이익률은 암기했죠. 영부유. 따라서 순영업소득 바로 틀렸죠. 유효조소득.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세비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은 지문이 까다로워요. 동일한 투자안에 대하여 현가 회수 기간은 단순 회생보다 더 길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양자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으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하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반면에 단순 회사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현재 100원 투자해요. 100원 지출이 빠져나갔습니다.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자, 1년 말에요. 20원 회수가 되고 2년 말에 20원 회수, 3년 말 20원, 4년 말 20원, 5년 말 20원 회수가 된대요. 100원 회수는 총 몇 년 걸리죠? 5년 걸리죠. 따라서 5년 만에 총 100원을 회수한다. 딱 5년 걸려요. 얘가 단순 회수기한법입니다. 반면에 현가회수법은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100원 빠져나갔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차이점은요. 1년 말에 20원이죠. 1년 말. 이것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현재 가치는요. 1년 말에 20원의 현재 가치는 예를 들면 현재 가치가 21원 될까요? 19원 될까요? 예, 19원. 작아지겠지. 현재 가치는. 다시 2년 말의 현재 가치는요. 22원 될까요? 18원 될까요? 18원 되겠지. 더 작아지잖아요.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말의 현재 가치는 17원 잡을게요. 4년 말의 현재 가치는 16원.
5년 말의 현재 가치는 15원밖에 안 되겠네. 얘가 현가회수기간법 모두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교하면요. 다 합치면요. 100원이 아니고 85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현가해서 보면 100원 해서인데 5년 걸린다. 5년 더 걸린다. 5년 더 걸려요. 그래서 얘가 길어집니다. 요 문장이 몇 번? 5번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토단이라도 현가 해석에는 단순보다 길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자, 정답 3번 틀렸고요. 33번요. 빌딩의 수명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빌딩 수명 사이클 전신 안로완 아시죠? 전신 안로완 해서 자 1번부터 봅니다. 신축 단계에서는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유용성 가장 높다. 이것을 O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O가 아닙니다. 다시 볼게요. 자, 신축 건물입니다. 볼까요? 완전 새 건물, 신축 건물이 있어요. 이때 신축 건물 총 100억입니다. 자, 100억짜리 신축 건물은요. 상태가 최상입니다. 물리 상태, 기능도 최상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유용성은 아닙니다. 경제적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적 유용성은요. 외부 환경을 말해요. 외부 환경. 자, 멀쩡하게 신축 건물 지었는데 옆에 큼직한 교도소가 들어섰대요. 건물값 똥값입니다. 예. 뚝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대 말입니다. 아무리 새 건물도요. 환경이 나쁘면요. 얘는 유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빼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요. 인근지역과 빌딩의 수명 사이클이 출발 시점이 똑같으면 인근지역의 성숙기와 빌딩의 안정 단계는 같은 단계다. 자, 보충 설명드리자면 인근지역의 수명과 빌딩의 수명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의 수명 사이클은 아시죠? 성숙, 세천하기 있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잖아요. 반면에 빌딩의 수명 사이클은 전신 안로완이죠.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전신 안로완. 근데 얘가요, 조건이 뭐죠? 출발 시점이 똑같이 여의 땅 한대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똑같이 출발하면요. 어느 지역이 처음 성장기 개발할 때 건물은 신축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같은 단계입니다. 다음에 성숙기는 지역이 안정이 돼요. 동시에 건물도 안정이 된다. 같은 단계입니다. 쇠퇴기는 건물이 노후와 접어들죠. 같이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필요하죠? 재개발이 필요하고요. 재개발 안 하면 천악 넘어갑니다. 노후 단계에서 건물의 교체 계획 검토합니다. 교체 안 하면 완전 폐물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만약 재개발하면 다시 처음부터 피드백 또 다시 돌아가고요. 건물을 교체하면 또 처음부터 또 넘어갑니다. 출발이 똑같으면요. 같은 단계입니다. 이 문장이 2번입니다. 2번 다시 볼까요? 인근지역과 빌딩의 사이클이 출발 시점이 똑같으면 인근지역의 성숙기와 빌딩의 안정 단계는 같은 단계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만 차이점은요. 인근지역은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속은 들어봤죠. 근데 얘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입니다. 얘는요. 지역 분석이다. 그 지역 내에서 건물 짓죠. 이런 개별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역 분석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근지역의 수명에 영향을 받으면서 건물의 수명도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을 하는 단계는
노후 단계가 효과적이다. 아니죠. 개조하고 수선, 즉 자본적 지출이죠. 요 단계는 안정 단계죠. 노후 단계 틀렸고 안정 단계. 4번요. 안정 단계는 건물의 존속 기간이 가장 장기간 이른다. 장기간 맞습니다. 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들어서는 것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얘는요, 안정 단계가 아니고 노후 단계죠. 노후 단계가 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들어섭니다. 5번요. 자, 노후 단계는 빌딩의 설비 등이 거의 쓸모가 없는 단계이다. 빌딩이 거의 쓸모가 없으면요, 노후 단계가 아니고 완전 폐물 단계죠. 완전 폐물 단계. 모두 틀렸고 정답 2번입니다. 34번요.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 마케팅에 대한 반송으로서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추구로 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설명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포피 믹스 전략이란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 제가 유홍 아시죠?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경로, 홍보, 제가 유홍 맞네요. 자,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인데 고객 점유 마케팅 틀렸죠.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고객 점유 틀렸고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합니다. 자, 정답 2번 틀렸고요. 3, 4,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니까 참고로 차근히 읽어봐 주시고요. 바로 문제 35번 볼게요. 부동산의 시장 가치, 즉 밸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자, 가치 밸류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 본질은요. 이용 가치에 있다. 이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 예, 교환 가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부동산 가치는 유상유 나왔죠. 유상유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가치 형성 요인 틀렸죠. 가치 발생요인이죠. 틀렸고요. 3번요. 동일한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가치, 밸류가 존재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가치는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있다. 맞습니다. 정답 3번. 4번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정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자, 장기적인 배려하는 것은 항상 가격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정 보정이 아니고 시점 수정 작업이죠. 따라서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5번요. 부동산의 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다. 틀렸습니다. 평가 가격은요. 기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가격이죠. 반영되는 잠재 가격입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고요. 36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요. 공지나 계량보상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밑줄 4개 걸게요. 합리적 밑줄이며 또 밑줄입니다. 합법적 밑줄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또 밑줄입니다.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 밑줄 하고 또 밑줄 하세요.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적절히 지지 밑줄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판단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것으로서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 여기까지가 최유효 사용입니다. 최유효 사용.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죠? 바로 최유효 사용입니다. 따라서 36번은요. 최사 원칙을 묻고요. 최사의 필요 충분 조건을 묻는 거예요. 그럼 방금 밑줄 4개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 이용. 두 번째가 합법적 이용. 세 번째가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
네 번째는요. 과거로부터 최고의 수익을 올려왔다는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상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최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합 개념과 연결해요. 법경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최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경지 모두 갖춰야 됩니다. 분석해 볼까요? 합리적 이용은요. 수요가 있는 이용, 수요가 따르는 이용, 수요가 있는 이용은요. 바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이해가 되고. 합법적 이용은 바로 나왔죠. 법률에 적합이 되니까 법률적 개념을 충족해야 됩니다. 물리적 채택 가능한 이용은요. 바로 물리적이면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과거로부터 최고의 수익을 올려왔다는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것은 수익과 관계되니까 바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이걸 전부 갖춰야 됩니다. 다시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은요. 공통적으로 바로 객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말이에요. 객관적인 능력이지 주관적인 능력이 아니고 객관적인 능력입니다. 이걸 갖춘 능력을 사람이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최사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묻는 내용이 바로 36번이 되고요. 틀린 것 묻잖아요. 1번요. 정의 순형가는요. 순형가가 플러스면요.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바로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입니다. 맞습니다. 2번요. 토지 이용의 흡수율 분석은요. 흡수율이 높을수록 위험은 작아지겠죠. 투자가 용이하잖아요. 경제적 측면입니다. 3번요. 밀도 규제, 즉 용적률 규제를 말하죠. 또는 생태 규제 환경은요. 이거는 법이 아주 까다롭죠. 이걸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5번요. 토양에 대한 하중 지질학 분석. 5번 하게 되면요. 요거죠. 물리적인 측면. 지난주입니까? 뉴스 나왔죠. 동작구에 유치원이 무너져가지고 뭐 때문에? 기울었잖아요. 뭐 때문에? 지질력이 약해가지고요. 그러면 최사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4번요. 소유자의 경험적 증거인데 주관적 하면 틀렸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적 증거 아니고 객관적인 능력을 가진 경험적 증거를 말해요.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37번요. 지역 분석과 결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사례 부동산을 인근지역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사례가 인근지역이면요. 대상도 인근, 사례도 인근, 동네가 똑같잖아요. 이때는요. 지역면 비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을 하니까 사례가 인근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 1번이 옳은 질문 바로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최유효 사용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이다. 개별 분석이 최유효 사용이 되고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이죠. 따라서 지역 분석은 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최사 판정이 선행 분석이고 표준적 사용 판정은 후행 분석이다. 아니죠. 자, 선행 분석이면 바로 지역 분석이니까 최사가 아니고 표준적 사용이 선행 분석이 돼요. 후행 분석은 개별 분석이죠. 그러면 표준적 사용이 아니고 최유효 사용이 돼야 됩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틀렸습니다. 4번요. 지역 분석하는 순간 GGG,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개별 분석은 기기기,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5번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분야에 속한 인근 지역의 지역률만을 분석한다. 만자를 빼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요. 인근 지역뿐만 아니고 유사 지역, 동일소유권 모두 분석이 됩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소유권 모두 분석하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고요. 38번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요. 부동산 가격이 이중성과 가장 관계가 있는 원칙은 대체 원칙이다. 가격의 이중성은 무슨 원칙이죠? 수요 공급 원칙이죠. 대체 틀렸고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2번요. 적합의 원칙이 능동적 적합을 의미한다면 외부성의 원칙은 수동적 영향을 받는 것이다. 자, 말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비교해 드릴게요. 자, 적합의 원칙하고요.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얘는요,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외부 관련 원칙인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합의 원칙은요, 대상 부동산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반면에 외부성 원칙은요, 단어를 바꿔줘야 돼요. 서로 단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 인근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외부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책 공부할 때 외부 효과 정과 부 두 가지겠죠. 예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야지. 자, 주택을 짓겠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느 지역에 주택을 지을까요? 주택은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얘가 뭡니까? 대상 부동산. 내가 주택을 짓겠다면 어디에 적합하다? 주거지역에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짓겠다면 주거지역에 주택을 이렇게 짓게 되면 얘가 바로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 얘가 적합의 원칙입니다. 얘가 다른 말로 능동적 적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게 되면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거지역에 짓게 되면 가장 적합하단 말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다. 5년 지났더니 요 주변에 GTX 환성역이 생긴대요. 대박이죠. 그러면 얘가요, 이 주택에 엄청난 유량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인근 환경이 대상우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얘가 뭐죠?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게 들어서니까 덩달아 좋아지거든요. 얘는 바로 수동적 영향입니다. 즉 주택은 가만히 있어도 워낙 전철력이 들어서면 동네가 좋아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 봅니다. 2번요. 적합의 원칙이 능동적 적합을 의미하면 외부성의 원칙은 수동적을 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배분법과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토지잔여법은 맞아요. 수익 배분의 원칙. 배분법은 틀렸습니다. 배분법을 빼야 되겠죠. 그럼 배분법이 있죠. 배분법의 근거 원칙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만 아시고 그냥 패스하면 돼요. 배분법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균형의 원칙과 기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달라집니다. 배분법 틀렸습니다. 4번요.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뭐죠? 능동적 적합이죠. 따라서 외부성 틀렸지. 적합의 원칙입니다. 5번요. 상업지역의 경우에 전면 너비가 좁고 획지 깊이가 지나치게 깊은 것은 적합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자, 이런 땅이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요. 가끔씩 이런 땅 보시죠. 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면 너비가 좁아요. 깊이가 되게 깊어요. 이런 땅은요. 땅망이 너무 안 좋죠. 얘는 바로 내부 균형, 균형의 원칙입니다. 적합 틀렸고요.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되겠고요. 39번요. 계산 문제네요. 수익 가격 관한 계산 문제. 공식부터 먼저 볼까요? 자, 수익 가격은 P 이꼴 R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A는 순수익입니다. R은요,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수익 가격입니다. 이때 순수익은요,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기타 소득 더하고 까지가 유효 조소득, 영업 경비 뺍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입니다. 문제 볼게요. A 부동산이 100% 임대가 될 경우에 예상 총소득은 8천만 원이다. 가능 총소득 8천만 원입니다. 이어서요. 운영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죠. 운영경비가 유효의 몇 프로? 40%. 자, 인 경우에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괄호 단. 공실률은 5%죠. 환원율 8%입니다. 공실률 5%죠. 환원율 8%입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5%가 얼마죠? 400만 원. 기타는 없잖아요. 7,600만 원 되고요. 경비가 40%니까 곱하기 0.4 해주면 돼요. 그러면 3,040만 원 되고요. 요거 빼니까 4,5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순수익은요, 4,560만 원 나옵니다. 따라서 4,560만 원 나누기 0.08하면 8, 5, 40, 8, 7, 56, 5억 7천만 원 나와요. 자, 정답 5억 7천, 정답 3번입니다. 40번요.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 자, 첫 번째가 내용연수법. 더 안 쓸게요. 정액법, 정률법, 상기금법 3가지입니다. 두 번째. 관찰감가법이 나와요. 세 번째, 분해법이 있어요. 네 번째가 시장추출법입니다. 다섯 번째가 임대료 손실환원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세액 그대로 5가지가 나옵니다. 다만 요 차이점은요. 요거 3가지가 직접법이 되고
얘는 간접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우리 학원 건물입니다. 대상 건물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의 감가 구하기에서 대상 건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입니다. 얘가 직접법,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직접 구하지 않고요. 옆에 비슷한 건물이 있죠. 비슷한 건물. 여기에 뭐 사례 건물. 비슷한 사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배면 간접법입니다. 직접 구하면 직접법, 사례를 부탁하면 간접법입니다. 요거 묻는 것이 1번, 2번입니다. 1번요. 연수수명법, 얘가 바로 내용연수법입니다. 내용연수법. 분해법, 관찰상태법, 관찰감각법이죠. 얘는 직접법 맞습니다. 시장추출법이나 임대료선진화법은 간접법에 속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직접법은 감가상각 추계치를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한다. 맞습니다. 간접법은요. 비슷한 사례로부터 요사법으로부터 찾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관찰감각법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평가사의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해서 구하기 때문에 얘는요. 한마디로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주관에 개입된다고 했잖아요. 주관적입니다. 4번요. 분해법은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을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감가로 세분하여 추계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 틀렸죠. 감가 초기에 평가액이 가장 큰 순서는 율액환 순서이다. 자, 율액환 암기했잖아요. 율액환은요. 감가액 큰 순서입니까? 평가액 큰 순서입니까? 감가액이 큰 순서죠. 따라서 평가액 틀렸고 감가액이 큰 순서가 율액환이고 거꾸로 평가액 큰 순서는 거꾸로 환액률이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부분 실전 모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